새누리당이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도부 입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는 공식 발언이 연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부산에서는 아예 거리에 자리를 갈고 석고대죄를 하듯 절을 해대는 광경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의 얼굴도 현수막에 손팻말에 새겨 넣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더니 참사에 대해 사과한 눈물을 대놓고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걸 보면 새누리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차떼기와 탄핵 위기 때도 그랬고 디도스와 박희태 돈봉투 사건 때도 써먹었던 한 번만이 이번에 또 통할 것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읍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협박성 읍소라는 지적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일종의 해법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당초 진도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야당 국정조사위원들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요구로 일정을 바꾸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 측은 새누리당이 일정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일정 변경을 수긍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중요한 국정조사를 말아먹었던 새누리당이 이번이라고 다를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취재하고 있는 윤이나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이었습니다. 국정조사위원들이 진도에 간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야당만 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진도 방문을 5일로 미루면서 여당 의원들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상의 없이 방문 일정을 변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일방적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일정 변경의 이유를 밝혔지만 김현미 야당 간사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유가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진도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28일 국회에 방문해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나왔던 새누리당의 약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최선으로 청취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쯤 내려가셔서 팽목항 진도 지금 체육관에 있습니다. 팽목항하고 그거는 언제쯤 내려가실 겁니까? 6월 2일 날 국정조사 특위 시작하면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유가족들이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더군요.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심재철 위원장의 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조특위의 진도 방문을 연기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이 대책위 김병건 대표가 가지 말라고 해 진도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라며 유가족의 요구대로 방문을 연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 위원장이 유가족 대책위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이미 진도에 안 가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국조특위위원들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개인 일정 등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연기를 수긍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애초에 다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분명히 간다고 확약까지 한 내용을 변경을 할 거면 이해가 어쨌든 변경을 할 거면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 쪽도 그렇고 야당 쪽도 그렇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다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분란만 일으키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일이 오히려 꼬여가지고 뭐 내려가지 못할 상황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와서 가족들이 요청해서 안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완전 농락당한 거죠 우리가.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정조사 특위의 진도 방문 누구 때문에 어그러진 겁니까? 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재철 위원장이 어제 범대책본부 측에 연락해 의원들의 일정이 많으니 5일로 방문을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오늘 오후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위원회의에서 나는 범대본에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정특위 소속 김현 의원은 오늘 오전 용산역에서 심재철 의원이 본인 입으로 범대책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말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야당 의원들도 이를 모두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대책의 유경근 대변인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범대책본부로부터 연락이 와 방문 일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미 어제부터 일정 변경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의 일정 변경 입장이 야당에는 어떤 식으로 전해진 거죠? 네, 심재철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발지인 서울 용산역에 나와 야당 의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당일에서야 야당 측에 연기된 일정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유가족 대표와 새벽 12시 반쯤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고 너무 밤중이라 아침에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는 주장에 심 위원장은 어제 오전부터 김현미 간사와 수차례 연락했다고 말하며 가족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야당 혼자 가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밤 12시든 새벽이든 변경 사항을 야당에 알려줬어야 한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몇 시라고 자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야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진도 일정을 5일로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선거일까지 이제 이틀 밤이 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읍소 전략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고 세월호 국정조사 일정을 무리하게 연기한 것도 일단 선거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안보를 강조하고 세월호 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측면 지원으로 볼 만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기도회는 최근 세월호 망언 논란을 일으킨 목사의 교회에서 해당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보죠. 김희주 PD. 네, 세월호 국정조사 일정만 짚어보고 선거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 새누리당이 언제쯤 제대로 임한다는 계획인가요? 네, 오늘 언론에서는 6월 5일이라는 날짜가 언급됐지만 그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다시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입장인데요. 김현 민주연합 간사는 그 시점을 바지선 투입이 가능해질 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 첫째 날이지만 오늘부터 10일간 진행된다는 사전조사 일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일단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나야 원활히 진행될 것 같다며 사전조사 일정 자체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위기론을 언급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읍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 남경필과 새누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는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도와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에 나섰고 지난달 30일에는 손수조 의원이 박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며 500배를 하는 등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을 소화했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을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한 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안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명성교회 기도회에 참석해 유병헌 일가는 법망을 피해 다니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사과 이미지를 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명성교회는 한 담임 목사가 설교에서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유병헌 일가 발언을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양보 정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전을 벌이는 지역인 만큼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보수 언론이 야합연대라고 규정짓고 보도하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장 선거 좀 얘기해보죠. 역대 광주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공천은 곧 당선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연합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은 물론 두 공동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24일에 이어 어제 광주를 방문하면서 광주시장 선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장현, 강훈태 후보가 박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역대 최저 득표율로 민주연합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최초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초의 무소속 시장, 부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야에서 부산 지역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부산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부산이 박 대통령의 텃밭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과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부산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간 새누리당은 물러나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을 언론에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피해 다니는 선거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가 딸의 폭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승덕 후보 얘기입니다. 김진희 PD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일정이요? 네. 없습니다. 내일 공식 일정 없으신가요? 예. 유세를 하신다 해도 언론에 공개하면 솔직히 유세를 못하는 일정이 좀 있어요. 어떤 일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를 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방해를 한다던가. 고승덕 교육감 후보 캠프의 공보실장이 어제 예고한 대로 고 후보는 오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틀을 앞두고 북적여야 할 을지로 선거사무소는 하루 종일 한산했습니다. 김시연 공보팀장은 고 후보가 오전 중 강남 지역을 돌며 선거 운동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한 행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후보와 연락할 수 없는 보기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유상길 총괄본부장이 사실상 유세를 한다고 말했지만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 본부장을 다른 방으로 황급히 데려가면서 유세가 아니라 선거운동원 격려라고 정정했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유세 차량 제공업체와 캠프 유세팀장 등에게 확인한 결과 오늘 낮 시간 강남 서초 일대에는 고 후보 유세 차량이 한 대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에 탄 선거운동원은 오늘 아침 신사역에 있었지만 고 후보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지역을 돌았다면서 신사역에는 안 왔다는 사실에 대해 캠프에 문의하자 관계자들은 자기들도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늘 몇 군데 방송사와 전화로 인터뷰하는 고 후보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희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통틀어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고승덕 후보 부녀의 갈등상이 부각되면서 고 후보 표가 어디로 이동할지 분석도 분분합니다. 고 후보 부녀 갈등에 더해서 고승덕, 문용린 두 보수 후보의 진흙탕 싸움까지 겹쳤지만 문용린 후보가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두 보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조희연 진보 단일 후보가 얼마나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고승덕 후보와 그의 딸 캔디고 씨의 부녀 관계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민감한 변수로 떠오르자 문용린 후보는 고 후보 부녀의 갈등을 폐륜이라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캔디고 씨의 폭로가 문 후보 공작의 산물이라는 고 후보 주장에 법적 대응을 공언했던 입장도 철회했습니다. 폐륜 발언 취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글쎄 어제 얘기도 그 아버지가 하여튼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 따님이 아주 아픈 마음을 토로하셨잖아요. 그런 일은 좀 다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나 고승덕 후보는 문 후보 측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 후보는 오후 뉴스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전 장인이었던 고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의 장남이 문용린 후보와 통화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캔디고 씨는 지난 토요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녀를 돌보지 않은 고 후보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에 맞서겠다며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같은 날 문용린 후보는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폐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상대 후보 가족의 문제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폐륜이란 단어를 취소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조희연 후보는 양 후보의 공방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폐륜이냐 공작 정치냐 하는 식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인 공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정책 선거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어떤 페어플레이 게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후보는 최근 불거진 부녀 갈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지켜온 고 후보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판세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습니다. 고 후보에 실망한 유권자들 상당수가 같은 보수 성향인 문 후보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 후보와 문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높여 조희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 후보 완주로 인한 보수표 분산,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 급증도 인지도 낮은 진보 후보에 유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자녀들이 유독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20, 30대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 자녀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고 일부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선거판에 바람을 몰고 온 후보 자녀들의 말과 행동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아들과 딸의 선거. 그 시작은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 18일, 정 후보의 막내 아들 예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에서 국민이 미개하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 후보는 아들의 행동에 사죄한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을 옹호하는 듯한 부인의 발언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후보로 나선 아빠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둘째 아들 성훈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훈 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아버지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빼앗긴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담담하게 설명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조 후보의 두 아들은 우리 아빠 조희연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매일 거리 유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딸 현정 씨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아버지를 위한 음악을 만들어 노래까지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길을. 대구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딸인 배우 윤세인 씨도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딸이 출연 중인 SBS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의 제목을 활용해 잘 키운 딸 하나 윤세인을 소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 잘생긴 지 예쁜 딸까지 와라. 온갖 울고 지랄하더라. 쟤네 줄기지요. 민주연합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의 두 딸도 대학가를 돌며 또래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통합진보당 윤종호 울산 북구청장 후보의 딸도 아버지를 위한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은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목받는 유례없는 선거의 마침표는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이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후보의 딸 캔디 씨는 그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아버지의 교육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막판 선거 판세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던 과거 선거의 경험에 따른 판단이기도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불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여론조사 기관들 하나하나는 다들 과학적이라며 오차 범위를 제시하지만 결과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관심 지역 5곳의 여론조사 편차를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그리고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1, 2위 후보의 격차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일관된 흐름을 보인 서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K가 비교해본 5종류의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격차가 가장 컸던 조사는 한겨레 신문이 실시한 조사로 그 격차가 19.6%포인트, 2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로 12.2%포인트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조사의 경우 박원순, 정몽준 두 후보의 격차가 일찌감치 벌어진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선거 후반에 다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조사 모두 박원순 후보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인천의 경우 한겨레 조사와 동아일보 조사가 상이했습니다. 한겨레 조사에서는 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와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이상으로 지속됐습니다. 마지막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10.8%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지난달 14일 발표된 조사 때만 해도 송 후보가 오차 범위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29일 발표된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1.9%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 역시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조사가 크게 달랐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이룬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맞붙는 1대1 여야 대결 지역입니다. 한겨레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10.5%포인트로 크게 나타났지만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0.8%포인트 지지율 차이를 보여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일시에 비록 며칠 차이가 나지만 판세 자체가 상이하게 나타난 두 조사는 여론조사의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고교 선후배의 같은 교회 교인 사이인 여야 다선 의원의 대결,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도 안개 속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후보 격차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이상 남경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조사는 5월 이후 두 후보의 격차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는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최근 조사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불과 0.5%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광주 보겠습니다. 민주연합의 전략공천과 이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로 관심적으로 급부상한 광주 역시 상극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를 15.4%포인트나 앞선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5월 15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강훈태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한겨레가 30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장현 후보가 비록 근소하지만 1.1%포인트 앞섰습니다. 광주는 무소속 단일화가 선거 막판에 이뤄져 여론조사 횟수가 적다는 점도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서도 지역별로, 조사 기관별로 서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가 그나마 정확했는지 6월 4일 개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둠이 구성되고 나면 오셨던 지난 주말에도 서울과 안산 등에서 세월호 추모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안산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유가족들이 참석해 진상규명 서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꼭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약속 그리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추모 공연에는 가수 이은미, 장필순 씨, 그리고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추모 집회와 추모 행진의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를 성찬하는 시민 열린 토론 천개의 바람이 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오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일이 있어서 저희 이때 못 와서 한 거. 또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오게 됐어요. 어른에서 나오거나 하나도 믿지를 못하게 되는 드라마를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지 너의 침묵 속에 수없이 많은 하늘 없고 이 탁한 세상에 숨이 막혀 답답하고 지쳐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유가족 2학년 9반 박예지 엄마 아빠, 2학년 4번 최성호 엄마 아빠입니다. 먼저 어제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된 고 이민석 잠수사의 명복을 빕니다. 성호야, 예지야, 엄마 아빠는 울고 있지만은 않을게. 사랑한다. 보고 싶고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 왜 못 구해졌는지 꼭 밝혀낼게. 세월호 유가족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무뚝뚝해서 애한테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부탁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하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줄 수 있는 사랑 다 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다 주시기 바라고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픕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꼭 얘기해 주세요. 매일매일. 저도 미약하지만 제 힘을 보탤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가족 여러분들 슬픔 딛고 빨리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저희랑 같은 나이 애들도 희생당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닿는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했는데 정작 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반드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해당 게시물에 공감을 표하고 그 게시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 계정에는 그 계정 자체에 좋아요를 눌러 해당 계정을 게시물로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아요 수치가 높을수록 인기가 높고 지지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유력 시도지사 후보들의 좋아요 수치는 이른바 시발단이 조직적으로 올렸거나 구매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경필, 홍준표, 권영진 후보 페북 계정의 좋아요 중 80~90%가 터키에서 클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K가 여야 시도지사 후보 57명의 페이스북 좋아요를 검증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시도지사 후보 57명 중 페이스북에 후보 캠프 계정을 개설해둔 경우 해당 후보의 인기도를 좋아요 수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수치는 일종의 구독자 수로 지지자가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해당 후보의 소식 등 게시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 중 좋아요 수치가 가장 높은 후보는 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로 93,000이 넘었고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가장 높은 13,929였습니다. 뉴스K가 좋아요의 국가별 집중도를 비교해봤습니다. 팬페이지로 분류되는 단체 계정을 대상으로 좋아요 클릭 국가를 분석해주는 팬페이지 카르마라는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전체의 94.8%가 한국이었습니다. 반면 남경필 후보의 경우 한국은 6.7%에 불과했고 터키가 92.3%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기지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엉뚱한 결과입니다. 좋아요 클릭 국가 분석 대상을 시도지사 후보 전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남경필 후보 외에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도 남 후보처럼 좋아요 대부분이 터키에서 클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권영진 후보 모두 80%가 좋아요를 터키에서 눌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체 9,556명 중 7,658명이, 권영진 후보는 전체 7,847명 중 6,327명이 터키산 좋아요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이른바 시발단의 존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보기관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연계된 시발단이 존재했던 점, 그리고 의문의 좋아요 클릭 현상이 새누리당 후보에게서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의심해 볼 부분은 좋아요를 돈 주고 샀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좋아요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수량에 따라 가격대가 결정되고 좋아요를 클릭하는 팬 계정이 한국이냐 외국이냐도 구별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물론 남경필, 홍준표, 권영진 후보 모두 터키에서 엄청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도와달라는 읍소 전략에 유권자들은 혈맹 터키가 도움을 줬다는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일부 후보는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고 세 후보 모두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저와 저희 한나라당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더 넓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당명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한나라당을 지켜봐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좀 도와주십시오. 의장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런 기회를 줘서 어떤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한 번만 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서울중앙지법은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 조희준 씨 주식 25만 주를 2배 이상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좋은 친구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좋은 친구요. 신한불 볼펜 하나 내가 얻어본 적은 없지만은 좋습니다. 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좋은 인물들을 많이 한국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알메니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투표도 안 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비행장에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비행장에 가서 투표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행장에 가서 투표하려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보수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는 새누리당의 읍소 전략에 야권 정치인들이 맞대응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톱기사에서 연평도 사태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 내정자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당시에 공습을 지시했지만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공습을 반대해서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민구 내정자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니까 다른 보수 언론들도 비슷한 기사를 잇따라 실었습니다. 네,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습을 지시했지만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막았다. 예. 맞는 말입니까? 예, 내가 공습하라고 했는데 군이 반대했다. 이 말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이 군수뇌부하고 화상회의를 할 때 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게 회의에 배석했던 장교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이 사실은 이 당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국방 전문가죠. 이분이 오늘 국민TV에 말한 사실입니다. 공습을 안 해서 확전을 막았다는 것은 그게 누구의 결정이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확전을 막았다는 것 그 자체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는 공습하라고 했는데 군에서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가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고백밖에 안 되고요. 또 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그 자체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 궁금하군요. 예, 아무래도 보수 언론들이 보기에 뭐 어떤 이유에서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국방장관 내정자를 좀 기들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읍소 전략, 예. 그 중에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 현장에 야권 정치인들이 나타났다, 맞불 시위를 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어제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형식의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도와주세요라고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당이 국민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권 정치인들이 다른 피켓을 들고 나가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사람들 옆에서 소위 맞불 행동을 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다 라고 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은 자기네 당 민주연합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국민을 돕겠다는 문구를 썼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윤상현 사무총장이 들고 있는 그 손피켓을 보니까 예. 손수조 씨가 그 부산에서 예. 500배를 드릴 때 썼던 그 손피켓하고 내용이 같아요. 예,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으로 쓴 손피켓, 손글씨 피켓인데 문구, 이게 뭐 도안 이런 게 비슷한 걸 보면 그것도 맞춰서 썼나요? 어떤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뭐 손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예. 네. 이를 두고 우리 김용민 PD는 전신 성형은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했더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내곡동 그 사전 매입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군요. 예,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난달 27일 결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일가가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 7,2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고발 주체인 참여연대에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언론에다가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작년 9월에 유죄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김인종 전 처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곡동 특검하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하고 뭐 어떻게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결문, 작년 9월 김인종 처장 할 때 판결문, 그리고 이광범 특광팀의 수사 결과 발표문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저터 모입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어도 3차례 보고를 받았고 11억 2천여만 원이 든다는 보고도 역시 받았습니다. 또 김인종 전 처장도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냐, 다 보고 드렸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후에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에 표류한 북한 주민 3명을 우리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예, 지난 토요일에 경북 울릉군 동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해경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승선원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고 통일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오늘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부터 귀순을 작심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갈등 요소가 될 게 확실시됩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해서 새누리당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작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진 촬영용 소모품이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754명이 오늘 세월호 시국선언을 발표해서 반성 없는 권력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16)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제 6.4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6월 4일 일정을 미리 살펴보시라고 달력을 올립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시도지사 후보들이 페이스북 후보자 계정에 좋아요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올렸다는 의혹 조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의 80~90%가 터키에서 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좋아요는 해당 계정 게시물의 파급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유권자가 클릭한 것이 아니라면 후보자에게도 또 소속 정당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과시용으로 좋아요 수치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목적만 놓고 보자면 본질은 시쳇말로 찌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른바 시발단을 가동했거나 좋아요 수치를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새누리당 정권의 어쩌지 못하는 조작 본능을 의심하게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